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장동호 기자와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동안의 이슈를 친절하고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이슈 펀치 시간입니다. 네, 김민혜 기자,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나라 전체가 추모 분위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함 피격은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는 정부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혹과 음모론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안타깝게 쓰러져간 46명의 용사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에선 희생장병의 자녀들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가슴이 퍽 뭉클하더군요. 영상 함께 보시죠. 국가를 위한 희생, 통일로 보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열린 추모식은 장엄한 추모곡이 울리는 가운데 영상물 상영, 헌화와 분향, 추모사, 추모 공연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희생장병 자녀의 육성 편지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한없이 적셨습니다. 전 아직 8살 꼬마의 기억으로 아빠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 아빠 아직 푸른 바다 어딘가에 살아계실 듯해서 8살의 그날을 잊지 않듯 아빠의 모습 잊지 않을게. 아빠 사랑해요. 유가족들은 추모식이 끝나고 사랑하는 이들이 영면에 있는 묘역을 찾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추도식은 5주기까지만 하도록 돼 있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정부는 희생자를 기리고 안보 교리를 다지는 차원의 행사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 배에 탔지만 엇갈린 운명. 가까스로 살아남은 58명의 장병 역시 유가족만큼이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5주기를 맞아 어렵게 그간의 심정을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조됐던 모습, 전우를 잃었던 그런 게 어제같이 다 생각들이 납니다. 이 5년 동안 정말 생존자들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정당한 예우도, 마땅한 치료와 보상도 없이 긴 시간을 버텨온 장병들은 무엇보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살았냐, 왜 살아서 돌아왔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나온 걸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저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고생했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런 격려의 말씀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왜 살아서 돌아왔냐는 차가운 말은 어찌 보면 천안함 피격이 기억하기조차 끔찍한 아픈 사건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천안함 용사들, 저희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 가수 태진아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죠. 태진아의 원정 도박설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결국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네, 태진아 측이 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책임 문제를 가리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태진아 측은 의혹을 보도한 매체 대표 A씨를 공갈미수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조만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재판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밝힐 때까지 변론기일이 미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억대 도박 루머의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태진아 측은 미국 LA 현지 카지노 직원의 진술이나 해당 매체의 녹취 내용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가 이 같은 증거들이 조작되거나 짜깁기 됐다고 반박하고 있어 피고소인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데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해당 매체의 대표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의혹을 푸는 주요 열쇠인 CCTV 역시 대부분의 카지노 업체가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공을 꺼리고 있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늦은 시간에 특히 지하철 끊길 때인 자정 무렵에 집에 가는 택시 잡기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어디 간다고 말하면 대꾸도 안 하고 가버리는 택시 보면은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하는데
김 기자도 비슷한 경험 있나요? 네, 말도 마세요. 이 비슷한 고충을 주변에 털어놓으니까 택시를 잡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타고 보라는 조언까지 해주더군요. 네, 제멋대로 승차 거부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뉴스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택시 사업자 이모 씨는 상습적으로 승차 거부를 일삼다 지난해 1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도심이 아닌 과천 등 경기 지역으로 가는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관할구청에서 받은 과태료 등 처분이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모두 10차례, 벌점은 6,200점에 달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지면서 면허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승차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손님들만 태우는 거죠. 택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승차 거부는 이만큼 면허 취소가 강하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취재를 좀 더 해봤는데요. 이 벌점 6,200점은 승차 거부를 해서 걸린 과태료 처분 8번, 그리고 제멋대로 요금을 측정하다 걸린 과징금 처분 2번, 이렇게 해서 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 관련법은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을 넘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 씨의 경우 2배가 훌쩍 넘었죠. 네, 상습적인 승차 거부로 면허가 박탈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니 경각심을 줄 만한 사안은 맞네요. 이런 적발은 주변에 신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요. 네, 여튼 이제 앞으로는 밤길에 택시를 못 잡아서 발을 동동 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슈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